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경 의원님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예, 오늘도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첫 번째 이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마지막 TV 토론 이야기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 분야가 이제 주제였었는데 어제 이제 아바타, 셀프 사면, 공산주의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비방이 오고 갔고 특히 이준석 후보의 원색적인 이제 발언이 오늘 하루 종일 뉴스를 장식하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 토론을 지켜봤던 시청자, 유권자들이 좀 대단히 실망스러운 토론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여론이 높습니다. 막판 판세, 이제 엿새 남은 대선 판세에 어제 토론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지 두 분의 판단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TV 토론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원래 어제 주제가 그 정치 양극화하고 이 외교안보 관련 이슈였기 때문에 사실 네. 중요한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네. 개헌 관련 내용도 있고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 그리고 또 정치 개혁 뭐 등등 여러 가지 중요 현안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논의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냥 네거티브 이슈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렸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 어떤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 비전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별로 이 TV 토론이 국민들에게 큰 어떤 그 표심에 네. 근본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이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일부 후보의 뭐 나중에 논의가 되겠지만 일부 후보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내용도 다 사라지고 부적절한 표현만 지금 남아있는 그 여성 관련된 비하 발언만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거티브 공방만 오고 갔고 정작 이제 이슈가 이제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TV 토론. 어느 전체적인 판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을 그렇습니다. 그런 TV 예, 토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평가를 하기 뭐하기 때문에 기존의 표심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뭐 네거티브 이제 비방이 오고 가는 건 어떤 토론에서도 계속 지속돼 왔었는데 네. 어제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 이제 발언 때문에 많이 더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그 대선 그 투표 직전에 마지막 TV 토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슈가 또 이제 정치였기 때문에 더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던 TV 토론이었는데 이번 판세에 좀 어떻게 좀 관련이 어떤 식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좀 노린 것 같아요. 아, 일부러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거 들어갔다?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상보다도 근데 더 파장이 좀 불리한 쪽으로 강한 그러면 건 이준석 후보가 노리는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더 사람들의 많이 회자되는 걸 노렸을 그렇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이제 그 특기 중에 하나가 네. 결과적으로는 이슈를 자기가 선점해서 그거를 이제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본인 일단 지금 3등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그 국회의원 됐을 때 그 동탑 모델 그 계속 지금 들고 나오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원래 이건 되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네. 그 그러니까 노렸다는 표현 그에 맞지 않았나.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후보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그 내로남불 이중잣대 네. 그다음 위선적인 거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다라고 포장되어 있는 게 사실은 다 거짓이다. 이런 거를 베끼는 게 아마 목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보면 거기에 다 맞는 거잖아요. 왜냐 뭐 HMM을 물어보면 그 전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못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딴 얘기를 해요. 시간을 끌면서 뭐 부산에다가 내가 HMM 유치하려고 했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장면을 시청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대답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유능한 게 아니구나.
이거 무능한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계속 이재명 후보가 무능하다 그랬는데 아 네.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은 그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 그분들이 맨날 입에 이제 달고 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우리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예? 여성의 그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뭐 막고 여성 인권에 말하면 최우선 주자인 것처럼 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네. 지난번 박원순 시장 이제 사망 사건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 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위선이구나. 이게 이중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는 생각하고 노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저는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제 토론에서 득실을 따진다면 내 후보한테 좀 어떻게 점수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이준석 후보는 지금 어차피 3등이라니까요. 네. 잃을 게 없다. 예, 저는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저는 좀 치명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 후보의 노림수가 그렇죠. 제대로 그럼 들어맞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 잘 몰라요. 또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원색적인 그런 욕설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준석 후보가 들고 나온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식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치명적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이 부분은 좀 제가 한마디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뭐 예상을 했을 수 있겠지만 결과는 본인의 생각과 좀 반대로 간 것 같아요. 그 본인도 이제 그 관련해서 오늘 그 예상은 했었지만 사과를 드린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정리를 수습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에 굉장히 이제 그 안팎에서 지금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하고 각을 세우고 네. 김문수 후보보다는 보수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다라는 그런 효과를 노렸고 효과를 거뒀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보단 미래 지도자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의 슬로건도 미래를 여는 후보 이런 건데 네. 미래를 여는 후보로서는 이번 논란은 굉장한 부정적인 거죠. 아마 평생을 자기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다닐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미래를 여는 후보로서의 어떤 이 진지함 그리고 정책에 대한 비전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갈라치기 그다음에 그 남녀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모습만 남겼다는 것은 저는 이준석 후보의 미래로서는 이번엔 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모르겠지만 네. 미래에 남는 그 투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어제 발언이 이번 대선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유불리를 이제 따져 볼 때는 어떤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변수였던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가 이제 무산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직도 100% 끝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설득과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압박이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의 답은 시종일관 이제 거부였었는데 그 직전에 이제 3년 전에 그 대선 상황을 보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바로 대선 엿새 전 밤, 딱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극적으로 단일화가 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이번이 좀 그때 상황하고 좀 똑같진 않죠? 네, 똑같지는 물론 않죠. 그때는 뭐 안철수 후보께서 네. 지금 이준석 후보처럼 저렇게까지 뭐 단일화 안 한다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단일화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극비리에 저를 포함해서 네. 극비리에 이제 이 단일화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직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분들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근데 사전 투표가 이제 내일부터 네.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밤 자정을 넘어가면 이게 실제 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앞으로 한 5시간 30분 네, 남았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거의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네. 아마 유일한 변수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선거공학이나 정치공학적으로는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해서 단일화하려는 국민의힘의 그 뭐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명분이 없는 단일화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를 있을 때 파렴치범을 만들어서 쫓아낸 사람들, 네.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하고 입장이 달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단코파로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선 후퇴하거나 백의종군을 선언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앞으로 뭐 해줄게, 뭐 어떻게 할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 뭔가 단일화할 수 있는 전혀 대의 명분은 없는 거죠. 그냥 합쳐서 이긴다? 뭐 그렇게 합쳐서 이긴다는 게 무슨 명분이 되겠어요. 합쳐서 이기려고 할 땐 어떤 이유로 합친다 이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건데 그런 명분을 지금 그 국민의힘 당권파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그 좀 그 돌발적인 돌출적인 이제 발언이 약간의 변수로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이준석 후보에게는 이번 대선에 그렇다면 이제 완주로 간다면 앞으로 그 미래의 이준석에게는 뭐 정치인 이준석에게는 좀 이번 대선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당장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국민의힘이 실패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지금 이 보수 세력,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서 대선 후보로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뭐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의 그 지분이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니고 네. 연령이나 이런 걸 봐서는 차기를 뭘 도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선 후보로 뛰어서 10% 안팎의 그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 정치력을 감안하면 이후에 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그다음에 전체 보수 세력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친윤의 이선 후퇴 그리고 새로운 보수 세력의 황골탈퇴 이런 것을 자기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한 5년 후를 다시 도모하는 그런 정치 일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 이준석 후보, 정치인 이준석은 유망합니까? 이번에 저는- 탄력을 받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요 그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요 저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과거에 유승민 후보 때도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이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뭐 내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다 반성해라 뭐 해라 뭐 줘라. 저는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거 다 줄 생각인 거예요. 후보 빼곤 다 준다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님 입장이 그럴걸요. 그 후보 말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다 줄게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우리 그 보수층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손을 잡는 시간이라고 봐요. 이렇게 다 오매불망으로 지금 와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럼 화해, 합의, 뭐 손잡는 거는 사실은 윗사람 몇 명이 뭐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수층들이 지금 다 돌아와라. 준서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손을 탁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네. 이준석 후보는 돌아와야 된다. 준석이는 돌아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태까지 행보로 봐서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희박해 보이죠. 네. 근데 뭐 이 정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이 대선을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 몇 시간 안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새벽에도 막 일이 벌어지는 판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내일부터 이제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김문수 후보는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양쪽이 이제 막판 지지층이 이제 총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또 이제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공표를 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으로 또 돌입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현재 여러 가지 그 지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유동층,
유동층이 그 엿새 동안에 어느 쪽으로 또 이제 결집을 할지 많이 움직일지 그 표심의 향방이 좀 현재로서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두 분이 갖고 있는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동선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기간에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영남권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각 후보가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사실은 서울에서 져서 진 겁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서울을 빼면 이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뭐 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 인천 경기 지역은 잘 비교적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괜찮고 서울 지역이 그거보다 조금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그 수도권만 확고하게 다진다면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승리를 굳힐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고 네.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소위 TK 또는 PK 지역 영남권이 3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표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수준에 좀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네. 소위 보수층,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이 우선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현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 경선이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고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지 못한 그 결과죠.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각자의 처해진 상황이 한쪽은 자신의 지지층 결집, 네. 한측은 중도 외연 확장 이런 측면으로 지역적으로도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뉴스에서도 잠깐 그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들은 게 정확하다면 김문수 후보가 내일 그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인 건지 포함해서 중도층의 그 엿새 동안에 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TK하고 PK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진짜 바라는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실망을 많이 하셔가지고 TK, PK에서 이 지지율이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이제 선거운동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좀 앞서는 PK 지역에서는. 예,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많은 우리 조직, 뭐 패밀리, 뭐 식구들, 영남 PK 다 이제 보고 한번 돌아보고 네. 이렇게 온 분들 이제 얘기 자꾸 들어보니까요. TK는 거의 다 복구가 됐다 그래요. 네. 예, 이제 전통층이. TK, PK 다요? 예, 아니요. TK 만? TK하고 PK를 보면 TK는 이제 복구가 됐고. 어느 정도 다 복구가 됐다 PK는 그래요. 아직 남았습니까? 예, 근데 PK가 좀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지금 PK 가시는 것도 그런 아마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부울경에 가서 전부 읍소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전략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과연 부울경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저는 사실 그거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후보께서 이제 인천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네, 지역구를. 지역구이니까 네, 이제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아닌지. 네. 예, 그런 생각. 그렇게 내다보고 있죠, 다들. 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예, 예. 있는데 네. 역시 아니 그래도 부울경 가시는 건 저는 잘 하시는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세 후보가 모두 내일 사전 투표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 사전 투표율이 보수층 중에 부정 선거론자가 이제 좀 얼마나 참여를 할지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층이 얼마나 이번에 심판을 하겠다고 투표율을 이제 높이는데 또 참여를 할지 이번 사전 투표 분위기가 최종 결과를 좀 또 짐작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지난 2022년 대선 그리고 네. 지난 총선 이렇게 지나보면 물론 사전 투표가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유리한 게 아니라 사전 투표를 선호하는 층이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 사전 투표를 훨씬 더 많이 독려하고 있고 아무래도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한 30대, 40대, 뭐 50대까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성이 강한 샐러리맨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우리 민주당 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의 평균 지지율을 대비해서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좀 더 나오고 본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더 나오는 성향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히면서 네. 투표를 좀 빨리 할 뿐이고 자기가 선택해서 할 뿐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그게
그 전체 지지율에 변화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국민의힘도 사전 투표에 대한 입장을 좀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부정선거, 사전 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중도층에게 별로 소구력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주 요인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칫 내란 세력으로 한 묶음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고 중도층에게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부정선거론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고 두 네. 번째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네. 이거 이러면 잘못하면은 도리어 우리 득표율만 까먹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해서 적극적 투표 동료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번 그 사전 투표율 국민의힘이나 이제 민주당 쪽 또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표심이 좀 어느 정도 그 투표율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제 제외 국민 투표율은 사상 최고로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이 사전 투표 이번에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론자 뭐 탄핵 찬성층 이건 이미 또 지나간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원 다 사전 투표 참여하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큰 이슈로서 뭐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는 그 새로운 이슈로 또 이슈가 왜 덥잖아요. 저는 결국은 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게 지금 제일 핵심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중도층에게 달려 있다고 봐요. 여기서 중도라는 건 사람들은 중도가 없다고 하지만 뭐 다 각자 중도의 의미가 달라서 누구는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도가 나는 다 싫어.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난 다 싫어. 그냥 아우 나 투표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 가운데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네. 나는 사람 보고 찍을 거야. 난 누구를 찍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도층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담이 계속 까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게 만약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여기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재명 후보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요. 그 40대 후반에 가 있잖아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깜깜이니까.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45% 미만만 떨어져 주면 맨날 말하는 우리 이준석 후보가 맨날 얘기하는 그 동탄 모델 있잖아요. 그 동탄 모델이 김문수 후보에게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가 45% 미만으로 떨어지고 45% 이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중도층에서 사람을 보고 찍을 때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예? 그런 김문수 후보에게 내가 표를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 이슈도 좀 정리를 하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이제 선언을 했고 오늘 국민의힘과 새누리당 민주당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 또 공동정부 구성 제7공화국 개헌 이렇게 이제 손을 맞잡은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국민의힘과 새누리당 민주당의 협약식 합동으로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에게 어느 정도 표를 더 이렇게 주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 이번 대선의 뭐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우선 그 매우 실망스러운 선택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도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변인 하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 당 대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의 성장 과정이 민주당과 함께 했는데 탈당을 넘어서서 지금 제가 더 100번 양보해서 평상적으로 이루어지는 5년마다 치러지는 정례 선거에서 뭐 어떤 이런 뭐 국민의힘이 후보하고 손을 잡았다고 하면은 또 다른 뭐 이해할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지금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소위 내란이라는 큰 이 국민적 심판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쪽을 사실상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했던 후보자하고 손을 잡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저는 이로 인해서 큰 반향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광주에서조차도 15%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광주나 호남의 분위기는 훨씬 더 격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낙연 전 총리의 이번 판단이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일정 정도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판을 바꿀 만한 큰 변수는 못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김문수 후보에게 되죠. 그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상징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중도층인 것 같아요. 중도층의 한 점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낙연 후보는 아버지도 민주당이었고 본인도 민주당이었고 결국은 옛날 전통적인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시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당을 다 떠나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도덕성이라는 잣대 여러 가지 그렇게 봤을 때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이 우리 민주당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 이낙연 전 총리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이건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두 분 다 이번에 사전 투표에 참여하시나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항상 본투표했습니다. 네. 일부러. 사전 투표는 관 외에서 하는데 네. 본투표 때는 아무래도 투표장에 얼굴을 좀 비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본투표 때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 의원님은요? 저는 대선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사전 투표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엿새 앞으로 대선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치 외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